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법령 기출문제 강의를 담당한 박용덕입니다.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 해마다 출제됐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최근 5년간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면 충분히 올해 시험에서도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기출문제가 똑같이 5개 지문 그대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응용 능력을 길러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용어와 관련되는 건데 이 용어의 정의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용어의 정의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의미하고 국어사전적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시험의 용어 정의는 따라서 해마다 출제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즉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이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에는 3가지 종류가 있죠.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 이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기억은 맞는 말이네요. 자, 니은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즉 자격증 있는 임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임원도 포함된다는 말 맞습니다. 디귿에 보면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다. 예, 소속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와 소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줄여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조문에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유권 해석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이 중개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 다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동일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보조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도 보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개업공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역시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연한 기회에 1회 임대차 중개계약을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중개를 업으로 했다. 이 말은 직업으로 했다. 이 뜻이죠. 맞습니다. 판례입니다.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보수를 받은 사실만 가지고는 직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7번 하면 직업이 아니고 8번 하면 직업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 규모, 횟수, 태양, 받은 중개보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개 모두 다
맞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정답은 5번입니다. 모두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자, 2번 문제 역시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 정의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용어 정의는 두 문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틀린 것인데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는 그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예,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고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예, 맞습니다. 중개대상 권리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요. 자,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그 밖의 권리를 보면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란 반드시 중개대상물을 알선하는 것입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이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권, 환매권을 양도하는 것도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이런 것들이 중개대상 권리입니다. 즉 유치권 성립은 중개 개입 여지가 없지만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환매권 맞습니다.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X입니다.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입니다. 주된 업무는 컨설팅을 하고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을 한 이상 중개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자,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개사가 아니다. 예, 그렇죠. 개업공개사의 용어 정의는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한 자. 따라서 등록한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법인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세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 중개보조원이 개업공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개업공개사로 기재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 이게 서울에서 은평구 뉴타운에서 있었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欄에다가 보조원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것은 무등록 개업공개사로서 보수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반드시 이 보조원을 개업공개사로 기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된다.
이 보조원이 자기 혼자서 중개보수를 다 먹으려고 사장한테, 개업공개사한테 말하지 않고 밖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欄에다가 중개보조원 이름을 적어가지고 나중에 중개보수 2억 받기로 했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예, 보조원은 개업공개사로 적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이 답이라고 했고요.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1번 거래 당사자 사이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교환 계약이 성립하도록 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예,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환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됩니다. 2번을 보면 개업공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예, 옛날에는 개업공개사를 중개업자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용어를 바꿨습니다. 등록을 한 자입니다. 자격증만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게 틀렸네요. 중개업은 안 됩니다. 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해서 틀렸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그러면 반대 해석을 하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모든 임원은 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즉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은 받아야 되지만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 업무는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5번에 보면은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예,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따라서 가령 미국에서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만약에 베트남 분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이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 자격증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인데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것입니다.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입니다. 업이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의뢰, 보수, 업. 이 세 가지만 들어가면 중개업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1번 반복,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알선을 하고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업은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중개업의 용어 정의에는 등록하고 안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의뢰, 보수, 업
이 세 가지만 들어가면 중개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해당이 됩니다. 컨설팅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한 이상 중개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예, 이게 정답이네요. 특정인하고만 하면 이모에게만, 고모에게만, 친인척, 배우자에게만, 애인에게만 중개하고 돈 받았다면 중개업이 아니지만 토지만, 오피스텔만, 모텔만, 학원 건물만 해도 중개업입니다. 즉 특정 중개대상물만을 해도 중개업이고요. 특정인하고만 하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라고 했잖아요. 불특정 다수. 특정인하고 초등학교 동창들에게만 중개를 하고 돈 받았다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 중개상물, 약국만, 병원만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 그 알선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X입니다.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형사사건 판례인데요. 뭐냐 하면 무등록 개업공개사들이 즉 대출 브로커들이 은행에 대출 알선하고 커미션을 받은 경우 무등록 개업공개사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되고 그 중개를 계속 반복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정의에 대해서 맞는 것입니다. 용어정의에 대해서 맞는 것은 했는데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 또 중개에 해당된다. 양도를 알선하는 행위. 1번이 정답입니다. 여기에 법정저당권, 법정지상권 이전, 알선하는 건 중개에 해당됩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성립은 중개개입 여지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1번이 옳은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딱 한 번만 했다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업이 되려면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고요. 4번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만자가 틀렸죠. 법인 소속될 수도 있고 개인 개업공개사 밑에 소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는 맞는데요. 중개사물 확인설명 의무. 확인설명은 안 됩니다. 중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는 유권 해석에 의하면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등을 중개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번에 1번이고요. 6번 보겠습니다. 6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7회 출제됐는데요.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숫자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하고요.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예, 중개보수는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니까 다를 수 있어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심의한 경우 따라야 됩니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으면은 빠져야 됩니다. 제척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3번 중개보수가 아니라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라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개대상물입니다.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도 역시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른바 대토권은 중개상물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대토권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현금 보상 외에 대신 현금 대신에 토지로 주는 것을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러나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은 중개상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중개상물입니다. 추첨기일 날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또 중개상물이 되죠. 관리처분 인가는 동호수가 특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것, 해당되지 않는 것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니까 꼭 숙지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옳은 것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이중소속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1등록 1사무소입니다. 하나밖에 둘 수가 없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허가라고 했는데 허가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 없습니다. 양도는 안 됩니다. 자격증. 그 다음에 4번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 했는데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아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24회 때 가정답은 4번이라고 했는데 본정답을 발표할 때 모두 정답으로 인정했습니다. 복수 정답으로 인정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이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출문제 원문을 살렸습니다. 5번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했는데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지만 무등록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해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8번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모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개사물이 될 수 없는 것은 했는데 20톤 이상 선박 했는데 20톤 이상 선박이든 20톤 미만 선박이든 선박, 항공기, 차량,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 의제부동산이라서 의제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의제부동산 중에서 중개상물 되는 것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조립되어 있는 거, 이거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이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하고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으므로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다. 따라서 중개사물이 아니다. 건축물은 민법상 건축물만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판례는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건축법에서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으면 되지만 민법에서는 모두 다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디귿은 소위 권리금도 중개상물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문제가 계속 중복되고 있죠. 대토권도 역시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5번이 정답이네요. 좀 전에 보셨지만 모두 다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개대상물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중개상물은 지금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재산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도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도 원칙적으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다만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목,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임목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소위 대토권, 대토권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중개의 정의에는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했는데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되고요. 환매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전, 양도가 그 밖의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5번이 정답이네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중개대상물까지는. 그러나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용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2개월이 틀린데요.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1개월, 30일, 2개월, 60일 이런 내용들을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자격 취소되면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격증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사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하고 양도대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면 자격증 양도대여고요. 개업공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면은 등록증 양도대이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기억,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후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니고 시험을 실시하려면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은 맞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격증 교부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5페이지 2번 문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도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1번 대여는 안 됩니다. 대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갑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실제 동업을 했다면 괜찮겠지만 동업 형식만 빌었고 실제로는 양도 대여에 해당될 수는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했는데 이건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거래 당사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개가 아닙니다. 중개는 알선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게 중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죠. 그래서 외관상 틀렸습니다. 실체적 진실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부동산 유서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은 유사명칭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했는데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자격증,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요.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부한다. 즉 등록관청입니다. 물론 시의 경우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한다 했는데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맞는데 등록증은 등록관청이죠.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등록증 때문에 틀렸습니다. 등록증은 등록관청에서 재교부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등록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이라는 말이 없어도 통보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이걸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고요. 등록증 재교부의 경우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등록 및 결격 사유입니다. 시험에 계속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면접 제한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등록하려면. 그 다음에 3번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입니다. 상법상 회사라 하더라도 자본금 5천만 원입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보정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이죠. 법인인 경우.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금지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A군에서 등록하고 또 A군에 등록하면 이중등록이고요. 그 다음에 B군에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C군에 등록해도 이중등록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가백에 고용되어 있는 보조원은 개업공개사인 법인 을의 사원이 될 수 없다. 이중소속 될 수 없죠. 이중소속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두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자,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모두 금지되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그 다음에 이중 계약서, 그 다음에 이중 직업이 있습니다. 이중 직업.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 사유고요.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이중 사무소하고 똑같은 게 이동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뜻다방도 이중 사무소와 똑같습니다. 처벌 규정이. 이중 직업은 자연인, 즉 개인인 개업공개사는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중 계약서는 아니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만약에 소속 공개사가 이중 소속하면은 자격 정지고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 자격 취소입니다. 이중 계약서를 소속 공개사가 작성하면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8페이지. 자, 옳은 것입니다. 기억, 중개업 및 주택 분양 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네,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은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니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유한 책임회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만약에 7명이라면 그중 2명만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되죠. 7명의 3분의 1 이상이면 3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도 분사무소 책임자만 실무교육 받아야 되며 소속공개사는 받을 필요가 없다. 틀렸네요. 실무교육은 소속공개사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개사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3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등록에 관해서 옳은 것입니다. 등록 절차도 반드시 출제되죠. 14일 이내가 아니고 매수 신청 대리는 14일 이내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7일 이내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는 14일 이내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장이 등록증을 교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교부하죠. 그 다음에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 주택 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제한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분양,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은 할 수 있습니다. 법 14조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4번 소속공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예, 맞는 말이네요. 소속공개사는 4번이 답입니다. 그만두고 개업할 수 있고요.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 개업하면은 이중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A광역시 갑구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A광역시 얼구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했는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둘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옳은 것입니다. 1번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했는데 지역농협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1종 건생이고요.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종 건생,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한 명에 사는 자본금 5천만 원 미만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했는데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은 5번이네요. 변호사도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을 따라야 된다. 즉 등록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변호사라 하더라도. 자, 다음은 오늘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예,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안 되고요. 나머지 소속공개사는 왜 안 됩니까? 이중소속이 되기 때문에 소속공개사 제외한다는 말은 소속공개사는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 이중소속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4번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예,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유효기간 모두 1년입니다. 1년 안에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받고 나서. 5번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협회에 통보합니다. 협회. 등록사항 등 6가지를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통보받은 협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하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